디케이드 오브 러브, 호기심의 10년. XSFM. 그 알실의 덕질인입니다. 이번 반란의 주범들은 누구일까요? 여당이 해체되면 그 의석들은 어떻게 될까요? 내란 세력에게 복수할 합법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시민의 적들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들을 모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을 환영합니다. 다음 주에도 진행할 거거든요. 정규 방송 사상 처음으로 한 주에 4번 방송하는 그것은 알기 싫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덕질인 홍성갑입니다. 진행을 맡겼다고는 안 했는데 다 내 거다. 100분 토론인가요? 다 내 거다. 저 새끼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성가봐. 건조 에디터 나와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건조리터입니다. 벨비 클럽장 나와 있습니다. 네, 저도 나와 있습니다. 두 분 모두 반갑습니다. 저희 어느 쪽 패널인가요, 각각? 진영을 정해주시겠어요? 아, 그리고 소개하기 싫은데 저와 반대되는 NBA 팀을 응원하고 저와 반대되는 워크래프트 3 진영을 플레이하고 있는 유승균 사장을 소개합니다. 네, 담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감히 휴먼을 해? 네. 나는 오크를 플레이했다. 네. 워크래프트 3 아직도 해요? 가끔 합니다. 오. 아, 그리고 오크의 그 트리 중에 파워 오크 트리라는 게 있는데 그게 휴먼에게는 완벽하게 상성 카운터라서 네. 그걸로 휴먼 털어먹는 걸 즐겨했죠. 네, 덕질인이 진행권을 획책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이런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거 미친놈 아니야? 그만 받아 적었다. 쿠데타 시도. 네, 그래서 아, 그만 실패. 네. 10초 만에 실패. 언제나 불철주야 청취자와 국민만을 생각하는 홍성갑 덕질인입니다. 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입벌구라고 하죠. 시작부터 구라야. 여러분, 현재 시국 때문에 생긴 공포와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안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뉴스를 보지만 1시간마다 새로운 정보가 폭로되고 새로운 사람이 기자회견을 하고 새로운 사건이 생기고 해서 얼마나 정신이 없으십니까? 너무 오래 너무 깊이 계엄과 탄핵 이슈에 집중하다 보면 분노가 쌓이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우울과 울분도 쌓입니다. 그런가요? 저는 이번 주에는 좀 다른 기분인 게 아, 이 사람 조사 언제까지 할 거야 하고 이제 밥 먹고 오면 잡혀가 있고 됐네. 네. 빨라서 좋거든요. 아, 그게 그 새로 고침이 너무 빠르다 보면은 네. 정보를 못 따라가는 순간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슈에 정보가 네. 계속 오다 보니까 그 정보들을 연결하지 못하면은 그죠. 어느 순간 이해가 끊기기도 네, 하고요. 수사 얘기 있고 군대 얘기 있고 네, 국회 진도를 못 얘기 따라가는 있고. 학생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 직업이 지식정보 소미업인 저도 며칠 동안 기사와 유튜브를 헤매며 눈을 뜨고 있는 시간 내내 뉴스를 접했습니다. 잠을 못 잤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계속 새로운 정보가 나와요. 음. 고통스러운 노다지입니다. 네. 이게 경험이 있는 저 같은 사람들도 피로감을 느끼는데 대다수의 국민들은 훨씬 힘들겠죠. 맞아요. 네. 피로하면 안 돼요. 그리하여 아주 오랜만에 돌아온 알쓸 잡놈 코너입니다. 네. 알긴 뭘 알아 쓸모없는 잡놈이 정리하고 아, 진짜 그 줄임말이에요? 네,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 코너명은 제가 제안한 거예요. 아, 제 주변에서 들었던 가장 중요하지만 특이해 보이는 질문에 답을 하는 잡놈 Q&A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내란과 관련한 FAQ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은 샘플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댓글이나 메일로 질문해 주시는 것들을 오, 덕질인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렇습니다. 가발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뭐 모든 질문 네. 다 괜찮아요. 계엄과 관련된 광범위한 것들. 아니, 이렇게 저희 질문을 받아서 진행할 때가 거의 없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지난주에 네. 저 김민아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거든요. 네. 저 가발 그냥 쓰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김민아 같은 좌파는 뭘 질문하죠? 고문 받으면 어떻게 해요, 저건? 통닭이 되면은 예. 네. 덕질인이 정리해드릴 겁니다. 물론 너무 쓸만한 질문이 없으면 제가 고를 거지만요. 맞습니다. 질문 많이 해주십시오. 저희가 상업회사답게 선물도 할 거고요. 진짜 네. 내가 그런 기회를 요즘은 반란 시대예요. 곧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은 반란 진압 시대입니다. 반란 진압 시대.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노동친화적 인재양성소 퍼펙트25 건강한데 맛있는 조정치 농부의 더 착한 농장 해결의 실마리 데일리라이트 맥주 호모 비오틴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디바이스 한국 레노버에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난 고소해. 물론 바삭하고 심지어 달콤하기까지. 내가 없다면 재미있는 영화도 어쩐지 허전할걸? 난 조정치가 만들었어. 영화를 완성하는 맛.
조정치 팝콘.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드셔보셨다고요? 네, 비슷한 다른 회사 제품도 먹어봤는데요. 분말이라 역하고 먹기가 많이 불편했거든요. 근데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는 알약이라 먹기도 편하고요. 냄새가 없어 그런지 애들도 잘 먹더라고요. 이거 먹고 나서 우리 남편은 글쎄 이마선을 따라서 참... 야야야 끊어. 야 끊어. 아, 통화 연결이 고르지 못하네요. 들을 말씀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아쉽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 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이번 연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최고의 선물 레노버 노트북. 액세스몰에서 특가로 사고 특별한 혜택까지 더해지면 올 한 해를 마법같이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액세스몰에서 확인해 보세요. Lenovo for those who do. 퍼펙트 25 광고를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외신도 읽으셔야 되잖아요. 아, 그럼요. 네. 그리고 외국의 그 바이오하고 파트너들한테 안심하라고 얘기해 주셔야 되잖아요. I'm OK로 되지 않는다고요. 네. 너만 I'm- 괜찮으면 I'm 되는 게 아니야. Alive가 안 된다고요. 네, 리프트 마셜로 이렇게 썼는데 계엄령을 들어올리는 게 뭔가 하고 궁금해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럼 네. 시국이니까 영어도 필요합니다. 연말이기도 하고요. 퍼펙트 25의 방학 역시 함께 와버렸습니다. 방학 일자는 12월 23일부터 새해 1월 1일까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노동자들은 반드시 쉬게 합니다. 네, 지금 이 시국에 엄청 중요한 선언이죠. 그렇습니다. 이 유럽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있어요. 유럽에서는 집회를 하면 파업 신고를 안 하고 사람들이 그냥 직장을 안 나갑니다. 그죠. 근데 한국인들은 퇴근하고 집회를 하죠. 그죠. 연차를 넣고 집회를 합니다. 어디라도 방학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노동 친화적인 회사는 쉽니다. 네, 그리고 원래 이렇게 집회를 하면 또 온갖 그 의제들이 간만에 광장에 나와서 다 이제 들려질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노동권 역시 그렇습니다. 네. 퍼펙트 25가 연중 가장 바쁜 새해 1월 그제서야 부랴부랴 등록하려면 이미 늦었습니다. 미리 등록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방학하기 전에 등록을 하시라는 거예요. 네. 25년 1월에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미리 등록을 해서 원하는 시간을 미리 선점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끝없는 불경기에 대기업에서도 자기개발 비용에 대한 지원을 많이 줄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비싼 거를 그동안 쓰시다가 네. 그만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네, 합리적 가격의 퍼펙트 25를 고려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성비가 중요합니다. 음. 어려운 시절에 피 같은 내 돈을 투자해도 가깝지 않은 퍼펙트 25를 선택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렇습니다. 퍼펙트25.com이고요. 이게 그 회원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순간 중에 하나가 선생님들이 정규직이시기 때문에 계속 같은 선생님하고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중요하죠. 라포가 쌓여서 네. 한국에 대해 궁금한 점을 선생님들이 물어봅니다. 그럼 답해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영어가 늘어요. What is real pouch? 이러면서. 네. 릴파우치는 무엇이냐. 마셜로우가 리프트 됐다는 건 무슨 소리냐. AKA 파우치 팩. 광고 시간을 빌어서 요거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집회 지금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나가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도 서울에 있는 집회를 나가거든요. 가면서 여의도의 지하철역에다가 29days 제품을 쌓아놓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습니다. 29days 사장님이 또 어마어마하게 보내주셔가지고 상당히 많이 쌓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마 저희가 받을 물건은 울트라 슬림 날개형 중형 대형하고 입는 오버나이트 있거든요. 네. 오래 앉아있으려면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못 챙겨가시는 분들 여의도의 몇몇 지하철역에다가 저희가 쌓아놓을게요. 네. 네. 제가 가방을 무겁게 하고 갈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방 갖고 안 될 거라서 저 원단 시장에서 지게. 샘플 들고 가는 초대형 봉투 있죠? 아니 지게를 지고 가면 되지. 그거 챙기시면 되겠고. 본격적인 반란 FAQ 첫 시간입니다. Q는 줄서 빡! 누가 읽어주세요. 베이비 클럽장이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쁜 놈들이 누군데? 라는 질문. 너무 많은 이름과 그들의 행적에 대한 정보가 넘쳐납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끔 정보 형수 속에서 길을 잃을 수가 있으니
2024년 12월 11일 오후 4시 기준으로 밝혀진 정보 중에서 좀 괜찮은 것들,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들을 모아봤습니다. 네. 일단 국회에서 신속체포 결의안을 낸 게 있어요. 거기에 8명이 명시돼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이미 구속된 1명을 더해서 9명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아, 반란 시대군요. 9명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보겠습니다. 1번 윤석열 대통령. 그렇습니다. 우두머리. 불법 계엄의 주모자 1위죠. 음. 저희는 지금 대통령실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고 있는 시간선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2.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게 지금 벌이 무거운 순서대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네. 네. 김용현 장관은 현재는 사직하고 검찰에서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지요. 네. 국방부 장관이 되기 전에 경호처장이었습니다. 불법 계엄의 주모자 2입니다. 음. 충암고 라인이고 육사 38기로 중장까지 올라간 군인 출신입니다. 계엄을 건의했고 실제 넘버2로서 지휘도 한 것 같은데 후자는 자기 권한이 아니라서 이 또한 불법입니다. 추미애 의원은 이 사람의 애독서가 히틀러의 나의 투쟁이라는 정보를 물어왔어요. 우와, 마인캄프. 그러니까 이게 읽었을 법은 한데 애독서인 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방금 히틀러의 마지막까지 따라하려다가 실패했다는 네. 소식이. 구치소에 수감된 후에 자살 시도를 했고 실패한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건 혹시 안 궁금하십니까? 그 반란군은 만약에 사형을 당하면 어떻게 죽나? 이게 좀 비인간적인 몹쓸 궁금증일 수도 있는데 말고 그냥 저 기본적인 정보만 군인은 총살이라고 하죠. 혹시 그게 싫어서 이런 선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난 교수형을 당하고 싶다. 네. 3. 박안수 계엄사령관. 원래 보직은 육군참모총장입니다. 육사 46기. 자, 참모총장이니까 계급은 대장. 보통 계엄을 발동하면요, 군에서 서열이 제일 높은 합동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에 임명이 되는데 김명수 합참의장이 해군이어서인지 패싱해버리고 그렇죠. 이 사람이 계엄사령관이 되었습니다. 박안수. 맞습니다. 자, 아까 소개해드린 일단 1, 2번은 충암고등학교를 나왔고 네. 박안수는 청도에서 태어나서 대구에서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자기는 계엄사령관인데 병력이 국회와 선관위에 출동한 것도 몰랐고 열심히 계엄사령부를 으쌰으쌰 만들고 있었다고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라면 엄청난 무능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 사람 그 벙커에서 대통령과 10분 이상 함께 있기도 했습니다.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야, 진짜 시간이 빨리 갔군요. 그러게요. 그 박안수가 육사 46기인데 저 군대 있을 때 육사 46기들이 소령이었거든. 그때 보던 그 30대 후반 40대 초반들이 지금 반란군의 수괴가 되어 있어요. 4번째. 계엄부사령관. 정진팔 계엄부사령관. 이 사람은 원보직이 육군 참모 차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육군에서도 박안수 다음 서열. 육군 참모총장 바로 아래. 계엄사에서도 박안수 바로 다음. 그러니까 약간 태그팀 같은 느낌이에요. 박안수보다 2기 후배입니다. 육사 48기예요. 계급은 중장이고요. 네. 그런데 신기한 게 현재는 지금은 아주 잠깐만 이름이 나올 뿐 야당과 언론의 레이더 바깥에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책임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부사령관이니까요. 네, 상대적으로 얘기가 덜 되고 있긴 하죠. 한 게 없어서 그런가? 네. 한 게 없을 수가 없는데. 그리고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부대들의 부대장도 죄인이죠. 5번째, 여인형 방첩사령관. 방첩사의 사령관은 중장입니다. 3스타죠. 육사 48기고요. 충암고 라인입니다. 충암고를 나왔습니다. 그 귀하다는 울릉도 출신입니다. 방첩이라는 거는요, 외국,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북한의 스파이 활동에 대응하는 정보 파트입니다. 즉 정보계통의 군인이죠. 맞습니다. 자, 방첩사 병력들은 특히 IT 전문 병력을 선관위 등에 보내서 소위 부정선거 증거라는 걸 캐오거나 만들어내는 역할이었을 겁니다. 예전 해체되기 전 기무사 그리고 옛날에 전두환이 이끌던 보안사의 후신이 방첩사고 즉 쉽게 말해 옛날 어르신들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말하자면 간첩 잡는 곳입니다. 사람 잡아가서. 네. 자, 계엄이 발동하고 나서 대통령이 전화로 이런저런 상황을 챙겼다는 증언을 했어요. 또한 세부 위치와 내부 시설이 완전 기밀이고 아주 넓어서 500여 명이 들어가 훈련도 할 수 있는 남태령에 있는 수방사의 지하 벙커 B1 벙커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한 후 구금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여인형 중장이 직무 정지된 후 직무 대리하는 사람은 그런 일 없었다고 부정을 했어요. 네. 근데 휘하의 수사단장이 바로 뒤에서 양심 고백을 해버렸어요. 그쵸. 모르겠다고 했는데 손을 들고 그렇죠. 방첩사 수사단장이 손을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여인형 사령관이 시켰답니다. 수방사에 물어보라고. 그렇죠. 자, 여담으로 현재 경찰, 검찰, 공수처가 제각각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요즘은 경찰 공수처가 한편으로 보이죠.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에서는 방첩사령부를 먼저 털어보려고 영장을 검찰에 냈어요. 검찰이 반려했어요. 그러고는 검찰이 방첩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김민아하고 이번 주 초에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죠. 여기 지금 오늘 덕질인이 소개해드리는 사람들이 검찰로 체포돼서 간다라는 건 대사관으로 숨어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방첩사는 남주기엔 너무 아까운 목이. 그렇죠. 자, 한편 방첩사의 병력들은 훌륭했습니다. 무슨 의미냐? 선관위,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선거연수원, 여론조사꽃 등에 가라고 명령을 받았어요. 그 병력 중에서 약 100여 명 정도가 명령을 수동적으로 거부하고서 편의점에 가서 라면을 먹고 잠수교와 인근 거리의 풍경을 즐기며 커피를 마시다 커피라면 계엄 해제를 맞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선관위가 서울에 있지 않아요. 여론조사꽃 딴지 건물은 충정로에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반포에 있었거든요. 가다 말았어. 성관이 간 곳이 과천이었죠. 네. 어디 데이트 코스에서 농땡이를 치면서 민주주의를. 이 병력들이 병사들이었나요? 부사관들이었나요? 둘 다죠. 네, 병사 부사관들이죠. 네. 자, 중요한 건데요. 이 사람들은 차후에 확실히 포상을 해줘야 됩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군인. 참고인이 될 수는 있어도 죄인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설사 죄를 묻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고 참작하고도 남아요. 무죄예요. 네. 네. 여섯 번째 수방사령관이죠.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 네, 여인형과 동기입니다. 64 48기 정진팔과 동기입니다. 중장. 이 사람도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어요. 따라서 대통령이 계엄 상황을 직접 지휘했다는 증거가 쌓이게 되죠. 그렇습니다. 이 주된 죄인들 중에 범죄자들 중에 윤석열을 가장 먼저 팔아넘긴 사람입니다. 반면 국회로 수방사 병력이 간 이유는 국회를 방어하기 위해서였다는 헛소리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방어 못했습니다. 제 앞에 있던 어르신이 집어 던졌거든요. 이 대원들을. 야당으로부터 방어한다. 그렇습니다.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서 보셨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특히나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발언을 했던 사람. 이 이진우 사령관입니다. 그리고 7번째 여인형만큼이나 중요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사람들이 어리버리해 보이니까 저런 사람들이 그런 못된 짓을 할 리가 있나라는 생각이 영상을 보면 감각적으로 들거든요. 근데 했어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저 정치검사들도요. 그냥 보면 동네 아저씨들이에요. 그냥 다른 옷을 입혀놓으면 다른 직업의 사람이에요. 특별히 머리에 뿔나고 못된 놈이 아니에요. 곽종근 사령관 말투 어눌하다고 좋게 봐주면 안 돼요. 일단 충암고고요. 64 47기의 중장. UPD 출신 부대인 특전사령부의 짱입니다. 네. 특전사령부 휘하에는 이번에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된 707 특수임무단 그리고 1, 3 공수특전여단 등이 있어요. 네. 곽종근 중장은 707 특임단에 김현태 대령과 함께 여러 좋은 증언을 토해냈는데요. 707 특임단의 이동 상황을 대통령이 전화로 직접 물어봤다는 증언도 했고요. 이것도 김병주 의원, 박선원 의원 앞에서 실토합니다. 네. 김용현 장관에게서는 의원들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는 지시도 받았다고 합니다. 이건 말을 뒤집어서 네. 나중에 얘기합니다. 네. 대통령과는 또 통화를 두 번째를 통화했는데 거기서는 유혈 사태와 관련된 대화가 있었다고 하네요. 저희 녹음하는 현재 요 정도 표현까지 나와 있습니다. 발포 명령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도 일단 기본적으로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십 통의 전화를 했다는 다른 사람의 증언이 이미 확보된 게 있기 자, 때문에. 여기까지 신기록 보면 다 나오겠죠. 여기까지 네. 보면 중요한 의인이죠. 약간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이 특전사령부 소속 군인에게 받은 제보가 있어요. 네. 헬기가 제때 뜨지 않아서 화를 냈고. 자, 이건 뭐 준비하라는 명령을 휘하 병력이 제대로 안 들은 거라고 치면 이건 어떨까요? 계엄 해제 의열이 나자 고개를 푹 숙이고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지휘실에서 있었던 일인지 모르겠는데 높은 확률로 특전사 지휘통제실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전사 지휘통제실, 그러니까 군단급의 지휘통제실에는 상황병과 상황장교들이 수십 명이 있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사령관이 뭘 하는지 볼 수 있거든요. 바로 옆에 있는데. 네. 그리고 그 정도의 상황이 터지면 지휘통제실에 모두가 다 알아요. 계엄이구나, 반란이 났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표정을 보고 우리 부대가 뭘 했는지 파악한 인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JTBC에 제보를 했던 거고요. 전화를 걸어서. 자, 뭐 이것도 좋게 해석하려면 할 수 있긴 합니다. 나 망했구나. 하지만 곽종근 중장은 계엄 사실을 TV 보도로 알게 되었다고 얘기했거든요. 휘하의 특전사 간부들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특전사 병력이 국회에 늦게 온 이유를 김종대 전 의원이 캐봤는데요. 처음에는 공역을 지나가도 된다고 허가를 내줘야 할 공군과 손이 안 맞아서로 보였지만 진짜 이유가 있었어요. 네. 헬기 준비를 이제 사전에 시킨 거예요. 나갈 줄 알았던 거죠. 계엄을 미리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 전부터 훈련도 많이 했다 그랬고요. 그래서 병력들은 훈련 상황인 줄 알고 근데 지금 날씨가 안 좋아졌네? 훈련이라면 상황 회의를 할 거니까 퇴근을 시켜야죠. 그래서 헬기 출동 준비를 중단했습니다. 그래서였습니다. 그래서 늦어졌어요. 네. 퇴근했던 사람을 다시 불러야 돼서. 그리고 공군에 제출하는 공역 허가 문서는 위조해서 떼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가라다. 이게 이제 이것도 또 하나 김종대 의원이 얘기했을까요? 얘기 아마 했을 걸로 보이는데 저는 아직 못 들어가지고 몇 년 전에 특수항공작전단이 이름이 맞나요? 맞아요. 특수작전항공단이 특전사 소속으로 바뀝니다. 그렇습니다. 휘하의 X입니다. 원래는 공군 소속이었는데 그전에는 항공장교 몇 사람만 특전사에 배치가 돼 있었어요. 헬기를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근데 헬기로 작전할 일이 많아가지고 특작 항공단이 따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헬기를 직접 몰고 다니는 육군이 된 거, 육군 부대가 된 거죠. 특전사는. 그게 아니고 예전처럼 공군의 도움을 받아야만 헬기를 띄웠다. 헬리패드를 띄울 수 있었다. 그랬으면 애초에 헬기를 못 타고 차로 갔을 거예요. 좀 더 늦어졌겠죠. 이것도 아마 곽정근 사령관이나 윤석열이나 김용현은 우리한테 되게 좋은 일이라고 해석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현장에선 제대로 되지 않았다. 현장에선 잘 안 됐습니다. 심지어 가라문서까지 써서 공군에 줬다. 네. 그래서 707 특임단장인 김현태 대령과 달리 이 사람을 공익제보자로 취급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이미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아, 특전사령관은 범인이에요. 여담으로 검찰 수사가 대통령이 아닌 김용현 중심으로 진행 중이라는 증언을 하기도 했어요. 네. 대통령이 1번이 아니라 2번 범인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자, 그 외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자주 들으시게 되는 군인들 중에는 요 정도를 짧게 설명드리고 지나갈 것 같습니다. 얼굴을 내밀면 안 되는데 얼굴을 내밀었던 707 특임단장 김현태 대령, 그리고 대북 첩보 일을 하고 있는 777 사령부의 박종선 사령관, 이 사람 충암고고 육사 50기입니다. 그리고 여인영의 방첩사령관의 수사단장, 양심선언을 했었던 김대우 수사단장, 정성우 1처장, 이 사람들의 증언이 되게 많이 나올 거고요. 자, 707 특임단장은 저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경찰로 넘어가 볼까요? 그렇습니다. 8번째 조지호 경찰청장. 경찰청장 지금 경찰에 잡혀 있습니다. 경찰대 6기인데요. 그러니까 경찰에 있고만 이런데 아니야 나도 잡혀왔어. 네. 자, 출근하셨나요? 최초라고 하죠. 네. 국회를 우선 봉쇄한 경찰 병력을 출동시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약간 무능이 엿보이는 지점이 있어요. 네. 직접 지휘를 맡은 사람은 서울 경찰청장이에요. 따라서 국회 봉쇄를 효과적으로 하려면 경찰청장은 서울 경찰청장에게만 지시를 내려야 되겠죠. 네. 그래야지 계급이 지켜지는 거죠. 그런데 직접 지시를 하달하기도 한 모양입니다. 정황상. 네. 그래서 명령이 꼬였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그건 그거고 문제는 자, 포고령이 발표되기 이전 경찰의 명령이 하달되기 이전인 23시 07분 이전부터 국회를 봉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미리. 심지어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엔 담을 넘어 들어갔는데 국회 경내에서 제지를 당했대요. 국회의원을 경찰이 제지하려면 그 경찰이 국회의원을 제지하라는 명령을 누군가에게 들었어야 합니다. 그쵸. 그런데 포고령 이전에 들었다. 그렇다면 포고령이 나오기 이전에 TV로 윤석열이 떠들기 이전에 이미 반란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경찰청장이 알고 거기 협조하기로 한 증거가 아니겠느냐.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죠. 네. 그리고 11일 아침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에 의해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자, 하극사? 이 경쟁에 대해서 많이 최초에 얘기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공수처와 무관하게 검경의 수사 경쟁인데 검찰 측에서 경찰은 안 된다라고 말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검찰은 아무리 그래도 조직의 위기가 닥치면 수장을 끌어내려본 경험이 있다. 우리는 우리 윗선을 많이 수사해봤다. 근데 너네가 너네 윗선 수사한 건 역사에 없다. 그래서 역사를 만들었다. 그래서 부정하고 싶었던 청장 오라 그래. 보여줄게. 그러면 긴장되는 거예요. 자, 청장님 이리로, 수갑은 여기. 그러면 긴장되는 거예요. 검찰이 우리 청장을 잡아가면 안 돼요. 음. 우리가 잡아가야 돼요. 여기까지가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니요. 주요 임무 더 종사 중에서 있어요? 제일 윗대가리죠. 제일 윗대가리죠. 네. 한참 남았죠. 그러니까 그 외에도 지금 경찰 얘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맞을 것 같은데 조조 경찰청장은 분명히 알고 있었고 분명히 지시했고요. 네. 김봉식 서울청장이 일단 무능했던 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말을 듣고 싶어 했는지 아닌지 그러니까 포고령이 내려졌다는 경찰청의 지시를 받아서 국회를 통제했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걸 이미 알 수 있었습니다. 미리 준비했으니까. 네. 그건 서울경찰청장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지방경찰이기 때문에 서울경찰청이 국회로 움직여서 국회의원들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11시 전부터 서울시는 알았어요. 네. 그래서 오세훈을 끌고 가서 뭘 좀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죠. 서울시장은 이걸 몰랐을 리 없습니다. 우리 지방경찰이 우리 소관 안에 있는 국회에 쳐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족치고 있다는 걸 서울시장이 잘까봐 안 깨우고 안 알려줬을 리도 없고 서울시장이 알았는데 나는 그전에 내란에 참여한다거나 내란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는데 가만히 있었다. 그럼 그 책임 방기도 사실 죄에 가깝고요. 그렇습니다. 자, 경찰은 누구 휘하입니까? 행정안전부 휘하입니다. 그렇죠. 그 윗대가리 9번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제는 사표를 냈죠. 중함고입니다. 문제는 대통령이 일선에서 후퇴하겠다고 말한 직후에 이 사표를 수리해버려서 일선 후퇴를 안 했다는 그 거짓말을 들켰다는 것인데 아직 권한이 그렇습니다. 있지롱. 사표를 내기 전까지 이상민 장관은 국회를 상대로 열심히 계엄 실드를 쳤습니다. 네. 중함고 라인의 대통령 신복이니까요. 네, 국회 진짜로 장악하려고 했으면 못했을 것 같냐 뭐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아주 그죠. 그냥 약 올리는 건데. 지금 내가 국회에 불려와서 떠들고 있지만 만약에 계엄이 성공했으면 이런 자리도 없는 거 아니냐라고 말했어요. 심지어 내란죄 아니라고도 항변했어요. 의원들을 앞에 놓고 웃기도 했고요. 자, 사표 수리되고 집에 가면서는 장관으로 지냈던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행안부 직원들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라고 얘기해서 당연하지만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도 포함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진짜 약간 충암고 비하나 이런 혐오는 아닌데 충암고 라인들의 화법이나 마인드가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네. 충암고 탓을 하면은 그러니까 요새 그걸 이제 사회부 기자들이 많이 취재하고 다니잖아요. 그쵸. 충암고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얼마나 괴로운가 요즘. 네, 네. 그래서 이제 자율 의상 입게 하고 다니고 그런데 충암고라서라기보다는 이상민과 윤석열은 서울대법대라서라고 해석하는 아. 쪽 굳이 그쪽이다. 그럼요. 예, 굳이 학연으로 그럼요. 따지고 싶으면 서울대법대라서 그런 거다. 그리고 충암고를 뭐라고 하기에는 XSFM 내에 충암고가 한 명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저 실권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기. 오. 저희가 이제 반란에 성공했을 때를 대비해서 충암고 라인 하나 죽기 싫어가지고 심어놨거든요. 여기까지 9명은요. 신속체포 결의안에 들어가 있는 8명 그리고 이미 구속된 1명입니다. 그럼 10번째 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네. 이 사람도 조만간 저희가 지금 녹음한 시점에 모르고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는 곧 이제 영어의 몸이 되실 수 있습니다. 국회에 제명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엄 직후에 한동훈 당대표가 국회에 들어갔죠. 그리고 의원들을 국회로 소집했어요. 해제 투표하라고. 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당사로 소집을 합니다. 네. 여기도 명령 체계가 지금 엇갈린 거죠. 자, 이번에 정치에 대해 회의감을 진하게 느껴버린 김상욱 의원이 여기에 매우 화를 냈는데요. 네. 그날 저녁에 민주당의 한병도 의원과 마주쳤을 때 형님 나 국회의원 그만하려고 라는 말까지 하면서 추경호 공범설을 제기했습니다. 추경호 의원 자신은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의원들은 당사로 모이라고 했다는 거죠. 네. 자기가 당사에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자, 최근 또 하나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아까 소개한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지금 150명 안 됐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죠.
자, 당시에 모여있는 박종근 특전사령관의 음. 말과 김현태 707단장의 말이 일치하죠. 150명이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150명 아직 안 됐다. 국회가 얼마나 넓은지도 몰랐던 군인들이 150명이 뭘 의미하는지 몰랐을 가능성도 높거든요. 150명의 의미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윤석열과 추경호. 그렇죠. 자, 계엄 조건도 몰랐다고 하잖아요. 김명주 네. 의원에 따르면요. 당시 거기 모여있던 의원들 자신도 우리가 정족수를 넘겼는지 안 넘겼는지 잘 모르고 있었다는데 그 난장판에 쪽수를 어떻게 세요? 대통령은 어찌 알았을까요? 숫자를 알고 있었을 사람은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숫자를 체크하고 있었을 어떤 국회 직원이라면 가능하겠죠? 내부에 누군가가 있었을 텐데 그가 야당 소속일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한 명 있습니다. 그 야당 소속은 아니죠. 의원들을 지금 한눈에 내려다보고 있던 우원식 의장은 가능할 수 있겠죠. 아니 레인맨도 아니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난리통인데 숫자를 어떻게 세요? 대충 앉아있었겠지. 동체 시력 대박. 그런데 이 직원과 얘기할 수 있고 의장과 마침 통화를 하고 있던 추경호 의원도 알 수 있었겠죠. 네. 서울법대도 욕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서울대 법대 여러분. 고대 경영 나왔고요. 그 추경호의 의미 두 가지. 지금 당장의 의미는 이게 중요합니다. 이번 주중에 밝혀졌죠.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당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바지 대표보다 센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우원식 국회의장한테 첫 번째 전화를 해서 시간을 달라고 했던 게 0시 29분입니다. 그리고 0시 30분에 윤석열이 특전사령관에게 전화를 하죠. 빨리 들어가라. 의결 정족수가 다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그럼 1분 사이에 추경호와 윤석열이 통화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리고 왜- 10분 후에 다시 한번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추경호가 전화를 합니다. 시간을 달라고 10분 후에 또 얘기합니다. 시간을 벌어야 되는 게 너무 급했던 거죠. 그리고 왜냐하면은 그때 지금 그 특전사 병력들이 제대로 도착을 안 했거든요. 네. 기상 상황 특전사령관이 때문에 늦어졌으니까 특전사령관이 12시 40분 사이에 그 사이에 전화를 몇 번 더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에. 빨리 가라고. 그러면 추경호가 우원식에게 전화해서 지금 시간을 밀어놨고 정족수가 안 찼으니 빨리 들어가라고 하십시오라고 윤석열에게 얘기했고 윤석열은 군인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빨리 들어가라고 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추경호는 내란범이죠. 그렇죠. 범죄 그러면- 심각성으로 따지면 훨씬 위로 예, 그러면 네. 곽종근 사령관이 왜 헬기가 안 뜨냐고 화를 냈던 이유도 설명이 되죠. 네. 쪼이고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 쪼이려면은 시간 싸움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중계를 정확히 받아야죠. 알려면 국회에서 호응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국회에서 호응하는 자 중에 제일 중요하고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건 추경호. 그러면은 왜 공군의 문서를 가라로 했는지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빨리 가는 게 중요하니까. 네. 일에 열정이 있는 장군 및 국회의원이 있던 거죠. 가라로 하라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국회 윤리특위가 제명안을 냈습니다. 네. 그럼 11번째. 이제 행정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박성재 아직 현직입니다. 윤석열 초임 검사 때부터 알아왔던 사람입니다. 친구입니다. 계엄 당시에 계엄령 검토를 해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본인은 부정하고 있지만요. 네. 하지만 이번 불법이 내란이라는 것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의 중요한 상황은요. 계엄령 바로 다음 날 어떻게 보면 이제 당일이기도 하죠. 해제되고 나서 삼청동에 있는 대통령 안가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과 함께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뭐 한 5명이서 만났대요. 왜 만났냐? 해가 가기 전에 얼굴 한번 보자고 해서 모였답니다. 내란죄 재판이나 제2의 계엄을 준비한 건 아니래요. 그렇대요. 네. 윤석열 변호인단에도 합류하지 않겠답니다. 자기 코가 석자래요. 내 코가 석자다. 그렇죠. 그렇다면 12번째 이완규 법제처장. 과거 노무현 정권 때 검사와의 대화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거기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대들었던 검사들 중 하나입니다. 바로 그 사람. 윤석열과 친했고 훌륭하게 잘했네요. 잠깐 틀어진 적이 있던 것 같지만 뭐 주로 친했고 네. 검찰총장 윤석열을 옹위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 정권 들어 법제처장이 되었습니다. 박성재, 이완규, 이상민 등이 윤석열을 만난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는 사람이 좀 더 있었다고 하는데 아직 명단은 안 나왔어요. 이완규 법제처장의 경우에는 이걸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계엄 이틀 전에 자녀 둘을 모두 출국시켰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그러니까 저 국회에서 민주당에서 질문을 했더니 이 새끼가 한번 피식 쪼갭니다. 네. 원래 정해져 있었던 거라는 이런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의 태도, 이완규 법제처장 태도 포함해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 두 사람, 이 법무부의 이 두 사람의 태도가 현재까지 가장 뻔뻔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의심스러운 거예요. 군인들은 투항했거든요. 네. 다들 심지어 지금 수계 바로 아래인 김용현이 자살 시도를 했지 않습니까? 골에 몰린 거예요. 근데 법제처장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행안부 장관이 되게 당당해요. 얘네 아직 뭐 있나? 법무부 장관과 법제처장의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은 그 삼청동 안가에서의 모임인데 네. 그게 거기서 무슨 얘기가 오가는지 못 알아낼 거라고 생각하나 보죠. 그러니까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윤석열을 팔아버리면 되거든요. 팔지 않아요. 김용현이 하듯이 팔지 않아요. 장군들이 하듯이. 근데 그걸 안 하고 조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사도들이에요. 그 지점이 놀랍습니다. 아직까지 그러고 있다. 박성재하고 이완규는. 자, 윤석열 변호인단에도 합류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두고 보죠. 네, 근데 계속 사법적 판단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군인으로 돌아오나요? 네, 아까 예고했던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 단장이 13번째 사람입니다. 네. 네. 곽종근 특전사령관 휘하의 그 특임단 단장으로 육사 57기의 대령입니다. 곽종근 사령관에게 직접 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구치적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자기 사령관을 불태워버립니다. 아주 순진한 말투로. 상사가 거짓말을 했을 네. 줄이야.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네. 자, 본래 요인 암살 등의 극비 임무를 담당하는 707 특임단의 특성상 구성원들의 신원은 비밀입니다. 근데 김현태 대령은 부하들 대신 자신이 노출되는 것을 택했습니다. 네. 돌아갈 다리에 불태운 거예요. 그렇죠. 자, 본인이 계엄에 대해서 잘 몰라 시키는 대로만 했다는데 국회 질의를 몰라서 티맵을 켜고 전진했다는 증언은 약간 이상합니다. 김민아는 참고로 이 증언이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가보면 넓다고. 넓어서이긴 한데 중요한 건 이제 휴전 국가가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국회 같은 보안 시설의 지도는 제공이 안 됩니다. 네. 됐는데. 네이버로 하면 나올걸요? 그래서 구글맵에 안 나오는데 네. 이렇게 이해해주면 될 것 같아요. 대략적인 건물들의 위치를 티맵을 보고 네. 숙지했다. 뭐가 도서관이고 적어도 이러면 뭐, 얘기는 돼, 말은 돼요. 지형 지물 정도는 알 수 의원회관이고. 있어요. 네. 근데 구체적인 길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간 비밀 통로까지 알고 있었다는 건 좀 이상하게 느껴지긴 하는데 특전사 한 명 더 있네요. 자, 14번째 사람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 네, 특전사 1여단장 원스타입니다. 투스타인가? 육사 50기 네. 준장입니다. 준장이군요. 일단 상관인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국회로 출동을 했는데 계엄 해제 의결이 안 되게 문을 부수라는 명령을 받고서 고민을 시작합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네.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휘하 대대장에게 후퇴를 명령해서는 병력들을 물려서 그 버스에 집어넣고 기다렸답니다. 네. 이분이 국회에서 그 손수건으로 눈물 닦으신 그분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장군들 중에는 정상 참작이 꽤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네. 하지만 경찰의 실무자들 중에서 계급에 비해 가장 큰 중형을 받을 사람은 국회 경비대장입니다. 15번째 옥현태 국회 경비대장. 말단이지만 중요도가 약간 있습니다. 일단 소속이 서울경찰청입니다. 경찰이군요. 그래서 이제 경찰 지휘 라인을 따라서 계엄의 밤 때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았습니다. 국회 경비대장이 국회의원을 막았어요. 그죠? 즉 건물직이죠. 근데 옥현태가 아니라 목현태죠. 목현태. 네. 목현태요. 네. 국회 건물만 지키려 했나 봅니다. 이번에 이제 목현태는 확신범에 가까워 보였는데 하는 걸 보면 다만 밑에서 말을 안 들었던 것 같고 적어도 국회 경비대장은 이제 조사해 보면 나올 텐데 국회 경비대장 수준까지 이 사건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는데 참여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민주주의를 복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열쇠 하나를 알려줍니다. 국회 경비대의 책임은 서울시나 군이나 경찰이 아니라 국회가 국회. 가지고 있어야 되는구나. 네. 그렇죠. 국회 소속의 병력이어야 되는 거죠. 무인이 필요하구나. 네. 그냥 명령만 따랐을 뿐이다라고 증인한 뭐 군인 경찰이 되게 많았는데 이번에 국회에서 네. 저는 이 경비대장이 가장 그 예루살렘의 아이만과 비슷한 멘트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상명하복에 충실한 경찰관으로서 대통령의 엄중한 계엄령에 의해 내려진 지시를 듣고 정당한 지시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네. 앞으로 슬슬 보수 언론들이 그 태도를 취할 거거든요.
계엄은 사실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선택 아니냐. 대통령의 권한이다. 너네들은 이제까지 윤석열 정권의 감사원이나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정치적 선택에 대해서 왜 수사하냐고 뭐라고 해놓고 네. 성남FC 사건 수사한다고 뭐라고 하고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수사한다고 뭐라고 해놓고서 너네 왜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수사하려고 그래? 라면서 최선을 다해 막판까지 물을 타볼 거거든요. 그 미래가 보입니다 지금. 자 그리고 중요하지만 좀 내려왔습니다. 네,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16번째입니다. 네 악질이에요. 육사 50기 소장입니다. 음, 언론에서는 조금 덜 다루지만 중요도가 높습니다. 음. 긴급 체포 결의에 왜 포함이 안 된다 이상합니다. 네, 나중에 한참 나중에 직무정지됐어요. 네. 자, 뭐 방첩사 병력 일부가 임무를 거부해서인지 정보사도 출동을 했어요. IT 전문 병력을 포함한 인원을 정보사는 중앙선관위에 투입을 했고요. 그걸 지시한 사람이 문상호 사령관입니다. 그리고 그 특수요원들 중에 관련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판교에 어디 대기시켰다는 얘기도 그 얘기를 지금 하겠습니다. 했죠, 지금. 네. 정보사 소속으로 있는 부대가 북파 공작 병력이 있어요. HID라고 하죠. 이들이 별도의 임무를 받고 소집되었다고 해요. 임무가 무엇인지는 정보사령관이 증언을 안 해요. 네. 그런데 부대 성격상 이들은 훈련복이라고 해서 인민군복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군을 위장하고 소요를 일으켜 계엄을 정당화하는 임무가 아니었나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화요일에 저 답을 내지 못했던 걸 민주당에서 풀어주더라고요. 김병조 박선원 의원은 이렇게 의심하고 있어요. 예. 네, 화요일에는 그걸 이제 야당 의원들을 간첩건과 엮으려는 게 아니었나 이런 추측을 시사 아저씨가 근데 하셨는데 참수 부대로서 그 납치를 하려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생각해보면 네. 북한군 옷을 입고 아무 진상이나 떤 다음에 북쪽으로 도망가는 척을 하면서 어딘가로 사라지면 이 극우 유튜브 정권이 가장 좋아하는 시나리오를 완성하는 배우가 되거든요. 엑스트라가 그렇죠. 되거든요. 그리고 그림이 나오죠. 북한이 와서 네. 체제를 흔들고 서버에다 이상한 짓을 해놓고 갔다 선관위에 이렇게 생각하면 당초에 머리가 안 굴러가는 지지자 어르신들은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 정말 어떻게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도 시나리오는 이렇게 똑같이 문상호 소장은 국회 국방위에 나와서 태도가 또 문제가 됐어요. 네. 선관위 투입에 대해 박범기 의원이 질의하는데 실실 쪼갰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좀 중형으로 갈 것 같아요. 네. 예측 놀이. 17번째 마지막 한덕수 국무총리. 불쌍해요. 서열 2위인데 맨 제- 마지막이에요. 17번째 멤버가 됐어요. 16번째, 17번째는 네. 중요한데 내가 못 챙겼구나 하고 뒤에 급히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겁니다. 한덕수는 예나 지금이나 역할이 똑같습니다. 가마있기. 예. 근데 국무총리 나 하버드 나왔어요. 라는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혹시 이거 아세요? 너무 싫어. You know what? 나는 하버드를 졸업했답니다. 계엄을 건의하고 논의하고 결정하는 자리, 의결하는 자리가 국무회의죠. 여기 있었던 모든 국무위원들이 사실 문제가 됩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반대 의견을 피력하지 않은 사람들은 방조로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이 한덕수 총리입니다. 네. 따라서 탄핵이건 구속이건 일이 일어나서 이제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이 되었다고 쳐요. 그럼 이 사람도 구속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지정 생존자 리스트를 그렇죠. 미리 파악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권한대행에 권한대행이 들어오는 일이 있을 수도 와. 있어요. 네. 지정 생존자를 찍는데 이번엔 장르가 코미디인 거죠. 다행히 다음 순위인 기재부의 최상목 장관은 반대를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게 아니고 안타깝게도 최상목 장관마저 구속이 되거나 한다면 또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AI 교과서 전도사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그 다음 3순위가 순서고요. 교육부 장관입니다. 이거 폭탄 돌리기인가요? 근데 이쪽은 반대 의견을 낸 게 거의 확실합니다. 특히 학사 일정은 정상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라고 일생일 때 장사를 성공하기 직전이거든요. 그럼요. 지금 네. 이주호는 그 누구보다도 계엄이 네. 싫은 사람이에요. 그건 계엄 안 해도 그래요. 되는데. 예. 네. 내가 20년 전에 교과서로 CD를 팔아먹으려다가 실패를 해가지고 칼을 갈아서 지금 성공하기 직전인데.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주호가 될 가능성이 네. 높은데 만약에 이주호와 그러니까 최상목 장관마저 가버리면 그렇게 되는데 이주호 장관과 AI 교과서 업체 사이에 어떤 딜이라도 생겨서 이주호 장관이 거리 상태가 된다. 그렇다면 과기정 통부 유상임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됩니다. 와. 유상임 장관도 반대를 했었나 그건 모르겠네요. 네. 이건 뭐 회의로 까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회의록이 제가 없을, 이거-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지금- 네. 네, 지금 얘기 나온 김에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 현재 자리대로 쭉 한번 봐드릴게요. 유상임 장관이 그나마 안 잡혀갈 가능성이 높고 네. 조태열은 국정 안 됩니다. 네. 조태열 외교부 안 장관. 되죠. 외교부 장관은 안 돼요. 그 사람 외교부 잡혀갈 수 장관은 있어요.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잡혀갈 수 있어요. 주미대사 전화 끄고 반란의 시간에 잠적해 있었다는 건 이건 알았다는 거잖아요. 김용호 통일부 장관 안 될 것 같아요. 7번이 7위가 법무부 장관 박성재 이건 잡혀가 있어요. 안 되죠. 네. 가 있어요. 자 8위 국방부 장관 자살 시도했어요. 안 돼요 어차피. 현재 공석이에요. 네 9위 행안부 장관 그 새끼 도망갔어요 지금. 현재 공석이에요. 보공석이에요. 그러면 보훈부 장관 강정혜 장관입니다. 자, 최상목 장관에서 끊어야 됩니다. 2위에서 끊어야 됩니다. 10위 국가보훈부 장관 강정혜 장관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확률이 가장 높고 아니에요. 그냥 아니 최상목 장관에서 끊읍시다. 문체 11위가 문체부 유인촌 장관인데 거기까지 못 가. 한예종 때문에. 네 그리고 저 문체부 장관이 지금 잡혀갑니다. 안 돼요. 한예종이 유일하게 이번에는 그 대학들 중에 계엄 당일 새벽에 출입 통제한 학교라고 그러니까 하죠. 우리는 최상목 장관을 응원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이 송민영 농축수산부, 산통자부, 복지부 장관, 환경부 장관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까지 다 만약에 국무회의에서 합시다 개엄 막 다 이랬다 쳐요. 그러면 우린 드디어 김문수가 대권을 잡는 16위입니다. 네, 16위 김문수가 대권을 잡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한덕수 총리는 큰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둥. 우리는 지금 대통령, 그러니까 지정 생존자 순서를 잘 외워놔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최상목에서 끊어야 됩니다. 최상목 장관 화이팅! 최악의 상황에는 김문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면서 XSFM입니다. 난 든든해. 한 끼 식사를 대신한다 해도 충분하지. 구워진 그대로 말려낸 최고의 맛. 난 조정치가 만들었어. 간식으로 한 끼 식사로. 조정치 군고구마 말랭이. 10분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의 실력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시간. 25분간의 전화 영어. Perfect 25. 초일류 글로벌 PC 브랜드 레노버에선 내가 원하는 컴퓨터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 없다? 지금 액세스몰에서 확인하세요. Lenovo. For those who do. 좋아요. 진짜 확실히 좋아졌어요. 이렇게까지 효과가 좋을 줄은 몰랐어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어제는 소개팅도 했다니까요. 저한테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저 이거 먹으니까 세상에나. 저 이마선을 따라서요. 잠먹. 야야, 마고. 누구 망하는 걸 보고 싶나?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광고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할 수 있는 만큼 소화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술 먹고 계엄령 내렸나? 무능해서 실패했구만. 자, 우리는 농담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만 계엄은 최소 3월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인형의 방첩사령부는 지난 3월에 2주 동안 계엄 대비 집중 훈련을 실시했죠. 충성 어쩌고하. 네. 충성 80,000. 네. 그게 알고 보니까 8천만큼 충성해. 이제 지금 사람들 이제 허황된 예상을 막 하고 있는데 결국은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 텐데 가장 설득력 있는 예상은 그거더라고요. 기미가요 가사에 8,000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80,000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 8,000. 8,000. 예. 8,000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네. 무슨 저 일본 황실이 8,000대 지속한다는 뭐 그런 가사가 있대요. 혹시 그거 아니냐? 그렇다면 명명해준 사람이 누군지는 우리가 알죠. 자, 계엄 효로 끝나는 계엄 대비 훈련이라는 거는 사실 그 매년 하는 거예요. 언제 있을지도 모르니까 마약을 대비하는 거죠. 근데 맞아. 보통은 하루나 이틀 정도 간단하게 하는 훈련이었답니다. 이거를 2주 동안 작전을 단계별로 점검하고 인원 보강까지 해가면서 빡세게 했다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군인이 가장 오랫동안 기억하는 건 예상보다 길어지는 훈련입니다. 아, 이갈려. 그것은 반드시 자랑합니다. 누군가한테. 그거는 병사도 간부도 다들 이를 갑니다. 네. 한편 계엄 관련 문건도 방첩사에서 3월부터 작성이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혹은 그 이전일 수도 있어요. 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대북 방송 강도도 높였고요. 10월에는 평양으로 드론을 띄운 것으로 추정됩니다. 잘 보이는 시끄러운 드론을. 정말 너무 미스테리였잖아요. 김영대 드론 작전 사령관은 아직도 누구 지시였는지 확인해 줄 수 없다. 왜냐하면 드론을 보낸 적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모두가 확인했죠. 네, 이 양반이 지금 장군들 중에 제일 아무 생각 없이 준비 없이 들어갔더라고요. 혹시 대세가 기울었다는 걸 모르나 싶기도 하고.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말고 군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은 제 답변은 제한됩니다. 제한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잘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저 옛날에 아이작 아시모프 소설에서 보면 로보트가 답변 준비 안 돼 있을 때 하는 말. 내 답변은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챗GPT도 많이 해요 요새. 네, 어떤 기밀은 오픈된 공간에서 말할 수 없다는 건데 네. 이 얘기는 보통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야, 너 무슨 짓 했는지 다 알고 있어. 그죠. 네가 지금 빨리 불어서 윗선을 넘겨야 네 형량이 줄어 라고 딜하고 있는 건데 드론 작전 사령관은 그걸 전혀 모르는 눈치였어요. 이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김병주 의원의 경우에는 포천의 사령부 창고에 있는 드론들을 불태워서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불이 났어요, 한번. 사령관은 드론이 탄 게 아니고 발사대와 통신 장비가 탄 것이라고 해명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보고를 받아서 그렇게 얘기한 거지만 드론은 안 태웠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건 비싸거든요. 자, 즉 내가 태웠어요. 계속해서 홈런을 날리고 있는 민주당의 타율을 보면요.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다면 드론과 대북 방송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냈을 때 윤석열은 짜증이 났을 겁니다. 그죠. 왜? 아이씨, 도발을 해야지. 대한민국을 폭격해야지. 왜 변을 보내. 하지만 김정은은 일단 북한발 정보로는 윤석열 좋은 일은 해주기도 싫고 남한과는 상종하기 싫어서 도발도 하기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걸 한참 그러니까 이런 결론을 냈다는 건 네. 김정은을 고민하게 할 만한 어떤 짓을 남한이 꾸준히 해왔다는 것이고 오랜 고민 끝에 이 결론을 냈다는 것이고 그게 윤석열에겐 마음에 들지 않았다. 다시 말해 다시 정리하면 윤석열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불타길 바랬다. 입니다. 네. 그게 일부분일지라도. 근데 그렇지 않아서 화가 났다. 인 겁니다. 그래서 직접 불태우기로 했습니다. 네. 정말 이런 소식 들을 때마다 진짜 너무 참담해요. 이 광기의 파도에 몸을 맡겨요. 미국 생각하세요. 미국 생각. 아무튼 질문은 뭐였죠? 모르겠어 실패했구나. 네. 그러니까 뭐 외신이나 뭐 코미디언 외국의 코미디언들은 그렇게 얘기해도 되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자, 무능했지만 유능하기도 했어요. 준비를 오래 했고 네. 그들보다 한국 시민과 야당이 훨씬 유능했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상대가 강해서 근데 졌다. 이러면 네. 또 껴맞추는 퍼즐이 네. 그렇게 그 김건희 여사도 그러니까 조만간 통일된다는 얘기를 하고 다니고 네. 이런 것들이 다 이게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네. 네. 적어도 우파가 통일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건 평화로운 방법이 아닐 거라고 예상하는 건 그건 어렵지 주석궁 않거든요. 탱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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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중요한 건요. 계엄 해제를 막았을 경우의 계획, 즉 계엄 2일차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수도권 주변에 공수특전대, 방첩사, 수방사, 경찰을 다 썼잖아요. 그렇게 해서 국회 선관위, 딴지일보 등등을 장악했잖아요. 그렇죠. 왜 KBS나 MBC가 아니라? 그러니까요. 그 후에는요. 전북 익산의 7공수여단, 충북 증평의 13공수여단, 즉 후방의 공수특전대들도 끌어오고요. 다른 후방의 사단들도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터 플랜은 충실했다. 즉 누군가가 길게 연구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흥적일 수 없다. 물론 이 공수여단 2개를 끌어오는 계획은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이 자신이 냈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러면 전두환 때보다 죄가 커져요. 네. 우리는 지금까지 박근혜 때보다 죄가 크다라는 말만 했잖아요. 네. 전두환보다 죄가 커져요. 왜냐하면 전두환도 모든 공수여단을 다 데리고 가진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정원 출신 박선원 의원이 물어본 정보예요. 이 여단들이 움직이려고 했다. 심지어 계엄 해제 가결이 난 후에도 7공수와 13공수에 준비하라는 명령이 내려갔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결이 났는데 한번 찔러본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윗선에서 내려오는
즉흥적인 지시가 일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 지휘관은 원래 준비되어 있던 시나리오로 가는 게 원칙이죠. 네. 그러면은 뭐 4일, 5일까지는 몰라도 지금의 시간선에서는 허술한 계엄이었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가볍고 사안을 축소시키는 왜냐하면 의도가 있다는 거죠. 끄트머리에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성공해서 그 시나리오대로 진행이 됐으면 이미 서울은 포위됐죠. 서울은 포위되어 있고 경찰들도 가포비상을 통해서 서울로 모여들어서 집회는커녕 언론사들을 다 장악했을 것이고 우리는 우리 회사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직장 이렇게 조그만한데도 퇴직금 받고 나가게 되죠. 건주 씨는. 따라서 사전 준비를 치밀하게 했음에도 실패한 것이고요. 아 그리고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가 한 열흘 됐잖아요. 열흘 됐단 말이에요. 열흘이면 이미 보수 언론의 목을 쥐어서 네.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했다는 증거가 나왔다. 그들이 북한과 내통했다는 증거가 나왔다. 여론조사꽃이 북한의 돈으로 움직였다는 증거가 나왔다. 라는 기사들이 많은 신문의 일면 헤드라인을 덮고 있었겠죠. 예. 그리고 저지드레드라고 제가 종종 설명드리는데 계엄 시에는 계엄군이 심판을 하고 처단할 권한을 갖는다고요. 그래서 어떤 몇몇 사람들 진짜 위협이 된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즉결됐겠죠. 열흘이니까 그게 다 진행됐을 거예요. 40년 전으로 되돌리는 건 하루 이틀이면 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전 준비를 치밀하게 했음에도 실패한 거고요. 그거는 시민과 국회의 민첩성에다가 군경 일부의 양심이 더해지고 여기에 약간의 상대적 무능이 토핑돼서 반란진압이 완성이 됐다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하죠. 예, 네. 우리는 위대하다. 네, 우리가 시간을 다 썼으니까 마지막 하나의 질문만 더 해보고 일단 이번 주 시간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쉽게 안 끝낼 거거든요. 세 번째 질문. 국민의힘을 해체하면 의석과 보조금은 어디로 갔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아, 되게 의혹을 고취시켜주는 질문이네요. 원래 이 질문에서 네. 오늘의 기획이 시작했어요. 네. What if? 엄마한테 철없는 1학년이 와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엄마 4.5 나오면 뭐 사줌? 그럼 엄마는 얘기해야죠. 1.5라도 맞아봐라. 그죠. 잘리지만 말아라. 그 얘기는 뭐죠? 아직 준비 안 됐다. 하지만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자, 만약에요. 우리가 추경호 원내대표의 내란 동조 혐의가 완성이 된다고 쳐요. 그러면 좀 더 창대한 상상이 가능합니다. 뭐죠? 지금 한창 나오고 있기도 한 이야기.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위헌 행위인 내란에 동조했다면 가능하긴 합니다. 일단 추경호는 동조한 것 같아요. 네. 민자랑 이후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보수정당의 거목이 뿌리채 뽑힐 수 있다니. 이 얼마나 즐거운 무시무시하고 짜릿한 당황스러운 전개겠습니까? 제가 무시무시하고 당황스럽다. 응원하는 팀이 해체 이후에 창단된 경험을 갖고 있어서 알거든요. 네. 자세히 보시면 국민의힘은 흩어졌던 적이 없습니다. 당이 2개 정도로 쪼개진 적은 있습니다. 이름을 바꿨을 뿐입니다. 사실 지금도 전신으로 따지면 한 3개 정도의 당으로 쪼개져 있긴 한데 네. 그래도 본체는 그대로예요. 그죠. 늘 이름을 바꿨을 뿐이에요. 처음에 이름은 왜 바꿨죠? 자기들이 쿠데타 일으켜서. 두 번째 이름 왜 바꿨죠? 자기들이 쿠데타 일으켜서. 예, 세 번째 이름은 왜 차떼기해서. 아무튼 이름을 바꿨을 뿐이에요. 이 정당은 자유당과 민정당의 후신입니다. 첫 번째는 부정선거에서. 죄송합니다. 부정선거, 쿠데타, 차떼기, 네. 박근혜 이런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럼 어디 참남대나 상상을 좀 해봅시다. 의석은 어떻게 될까요? 네. 사실 정당이 강제 해산되면 남는 의석에 대해서 헌법에서는 정한 게 없어요. 그런데 공직선거법에는 해산하는 경우에 퇴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자체 해산은 아니는 알겠는데 강제 해산에도 적용이 되는가? 좋아. 그럼 지역구 의석은 그렇게 퇴직해서 잃는다고 쳐. 이런 식으로 짐작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헌법에 안 적혀 있으면 해석이 다양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해산의 경우 퇴직한다. 우리가 통진당의 경우에 그걸 봤잖아요. 자리가 없어지는 상황. 네, 다 뺏었었죠. 네. 근데 이렇게 자리가 없어져. 그런 다음에 예를 들어 그 자리가 없어졌다고 해서 헌법적으로 이 자리가 없어졌다고 본다라고 해서 그 자리에 영원히 투표를 못 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경북의 국회의원이 영원히 사라지는 그런. 자, 진정하고요. 자, 진정해요. 너무 당하고 있어요. 오 마이 갓. 대구 경북의 지역구가 없어졌다. 자, 우리 건조가 울고 있어요. 웹소설 제목 같은. 진짜 자, 독립하기 법에 네. 제대로 법이 얘기를 안 해주고 있으니까 우리는 법원의 해석, 판례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상한 나라입니다. 내란 수괴 처벌에 대해서도 전두환 노태우라는 최신 판례가 있는데 그렇죠. 참고도가 있습니다. 위헌 정당 해산에 대해서도 최신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심지어 요즘 나왔어요. 그럼요. 2014년에 헌법재판소가 내린 심지어 현재 그 인권위의 개노답 3형제 중 한 명인 안창호 씨가 네. 당시 헌법재판관 중에 한 명이었죠. 그래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지금 물어보고 있더라고요. 그때 헌법재판소가 내린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 이 둘 다 판례가 있는 나라는 아마 한국이 유일할 것 같아요. 다이나믹 코리아는 참 잘 지은 슬로건이에요. 맞아요. 게다가 사유가 이번 국민의힘과 매우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통합진보당은 일부 구성원들의 내란 모의로 인해 해산되었거든요. 모의도 아니잖아요 이번에는. 시도 내일 가담. 실행. 실행과 네. 가담과 네. 뭐 방주와 네. 옹호와 실행 가담입니다. 자, 이 판례에 따르면요. 강제 해산을 당한 정당의 의석은 그 즉시 박탈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인원이 192가 아직이. 됩니다. 네. 자, 22대 국회는 판결문을 초민이 읽어봤는데 국회가, 네. 정당의 구성원 일부의 내란 모의 행위를 다른 구성원들이 제지하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연대 책임을 진다 뭐 그런 식의 논리로 보여요. 왜냐하면 9명 중 8명 안창호 포함이 찬성을 표했고요. 네. 통신당 얘기입니다. 반대를 한 김희수 법관 한 명은 당 전체의 활동이 아니었다는 소수 의견을 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도 8대1로 통과되겠죠. 그래서 당시 5석이었던 통합진보당의 의석이 비워집니다. 네. 지역구 의석은 보궐선거를 하면 됩니다. 보궐선거하면 됩니다. 네. 문제는 비례의석이죠. 자, 비례의원이 없어지면요. 당에서 정했던 비례 후보 순번에 의거해서 승계를 하지요. 네. 근데 그 당이 없어졌다? 후보 순번이 없다? 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 의석은 국회 회기의 만료까지 권석으로 둡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삭제됩니다. 네. 그러니까 영남의 모든 지역구 의석을 다시 다 뽑아도 비례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통합진보당의 비례 의석은 당시 2석이었고요. 그래서 19대 국회는 298석으로 유지가 됩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108석을 갖고 있죠. 네. 지역구가 90에 비례가 18입니다. 그렇습니다. 욕한 거 아닙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을 강제 해산시킨다면 90개 지역구는 보궐선거에 들어갈 것이고 그러니까 역사에 다시 없을 초거대 재보선. 우리는 죽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보선 방송을 두 주일을 해야 될 가능성이 90개만 있겠냐고. 한두 개 정도 더 나오겠지 또. 다른 사유 때문에. 그리고 그 해에 다른 선거 2개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만 비례 18석은 후임 없이 권석을 없애버려서 22대 국회 총의석은 278석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시 지역구를 다 복구시켜놔도 278이 됩니다. 그럼 모수가 달라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총원의 3분의 2도 적어지겠죠. 네. 계산해봤더니 185.33333입니다. 그러면 저쪽이 만약에 지역구 의석을 다 가져가도 개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와, 일당제. 그러니까 민주당과 혁신당이 합쳐지면 개헌이 가능합니다. 진짜 무시무시하고 네, 그러니까 그 정말 당황스럽고 의도치 않게 북한이 되다니. 순수하게 민주주의로 뽑힌 정당이 민정당보다 더 큰 당이 됩니다. 그리고요. 해산된 정당의 금고를 까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국가 보조금으로, 그러니까 정당 보조금으로 받은 돈이 있잖아요. 그거 다시 토해내야 됩니다. 네. 뭐 어느 정도 쓴 후겠지만 이제 회계장부를 봐서 비율을 찾아서 국고로 환수하는 거죠. 네. 금년 4분기에 국민의힘이 받은 정당 보조금은 52억입니다. 대충 한 분기에 이 정도 받는다고 치면 뭐 엄청 큰 돈은 아니지만 국고에는 작은 보탬이 되겠어요. 그럼요. 어라. 네. 괜찮은데. 분기에 52억. 연간 200억입니다. 연간 200억. 네. 근데 맹점이 있습니다. 뭔데요?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정부, 즉 행정부입니다. 이게 아니었으면 정당 간에 그리고 시민단체 해산 심판 청구가 막 난무하고 협박이 난무하고 했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현재의 정부가 여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리가 없어요. 저 통쾌한 무서운 시도는 정권이 바뀐 후에야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통합진보당의 일부인 이석기 계파의 내란 모의 정도로도 당 전체가 해당됐어요. 그런데 당의 대통령이 직접 내란을 지휘했고 여기에 원내대표가 지원을 한 것 했고 어떤 의원들은 옹호를 했고 한 것이 인정이 되면
수많은 그 내란 옹호 발언을 다 묶어서 엮어서 해산 심판 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줄이면 이겁니다. 국회 총의석이 278석으로 줄어들고 18석의 비례가 없어지며 3개월에 50억씩 받았던 돈을 토해내야 되고. 아니, 278석이 아니구나. 272석이지. 272석. 282석. 네네. 그럼 총원의 3분의 2도 잘못 계산했다. 이렇게 된답니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울하실 때마다 기억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가 구성이 되면 행정부가 구성이 되면은 네. 재밌는 일을 시도해 볼 수 있어요. 시험 잘 치면 엄마가 아이패드 사준다. 그렇습니다. 188석이군요. 네. 188석. 알았어요. 뭐 상황은 똑같네요. 근데 뭐 그렇게 달라지지 않아요? 네. 자, 여러분들이 반란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최대한 질문을 해주시면 덕질인이 열심히 공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반란 사범들에게 약간이라도 복수하고 싶다는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 주로 미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반란 진압시다. 입니다. 질문 많이 보내주시고요. 짧을수록 좋아요. xsfm25@gmail.com도 좋고 저희가 유튜브 댓글까지는 확인합니다. 시간 날 때. 네,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길었던 한 주를 마무리 짓겠고 여러분들 집회 장소에서 몸 건강히 잘 계시고 점점 추워집니다. 제가 다시 한번 12월 3일 밤 12시에 눈이 조금 왔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여의도에 모여들 수 있고 진짜 심각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춥고 눈이 많이 오는 게 누구한테 유리할까? 여러모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진짜 지난주에 나갔는데 너무 춥긴 춥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히트텍 주문했어요. 네, 저도 지금 손난로도 사고. 경찰 행정력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박근혜 때는 아무래도 서울 경찰청을 움직이는 주체가 그래도 딴 사람이었는데. 맞아요. 네, 지금은 오세훈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꿈을 꾸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참에 일거에 제거하자. 그런 일은 민주공화국에서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집요하게 오랫동안 들러붙어야 됩니다.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방송을 많이 했던 578번째 그것은 알기 싫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예고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뭐 할지 모르니까. 덕진이 다시 오긴 올 거고. 일단 이 Q&A FAQ는 할 것 같고요. 네, 애정클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네. 커뮤니티에는 언제나 내게 힘이 있으면 막 휘두르고 그걸 더 키우고 그 다음에 더 막 휘두르고 싶은 심술궂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힘의 크고 작음과 무관하게 항상 자기 처지에 불만이 있고 이 불만을 원동력으로 더 많은 약자를 짓밟고 싶어하고 그걸 자랑하고 즐깁니다. 그런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커뮤니티에 언제나 있습니다. 인류는 그런 이들의 일정 비율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발전한 겁니다. 빈부격차가 극에 달하자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혐오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전을 타고 예전보다 쉽게 이웃의 혐오를 만나서 번지고 퍼지고 있을 따름입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극우의 돌풍이 이 연합한 심술의 결과이고 광화문의 두 깃발의 물결이며 자신의 잘못을 느끼지 못하는 반란 범죄자들의 표정과 말투입니다. 꽤 피곤하지만 여느 때처럼 대한민국이 인류의 보편 증상을 자가치료하는 테스트베드에 다시 한번 먼저 나서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선배들은 1000번 만번 이 시험대를 거쳐서 시간이 문제였을 뿐 항상 이겼습니다. 이번에도 이겨서 경험치를 얻어갑시다. 이번 주에 그것은 알기 싫다를 마무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